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강의하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최대한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석사 박사 과정은 면역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거를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거,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도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강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이런 데서 교원 임용 강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한 학원을 4개 정도를 오픈을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게 잘 아시는 학원은 플라즈마 학원 이런 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플라즈마 학원 이런 것들도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플라즈마, 피 학원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원을 한 4개 정도 오픈을 해보고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상적인 교육을 꿈꾸고 이러다 보니까 4개가 거의 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어느 곳에서나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항공과형 생명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iology the Essential 생명과학 교재 중에서 기본 교과에 해당하고요. 이 교과는 이제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과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형광펜이고 이런데 지금 글씨도 이상하게 써지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다. 뭐랑들 비교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캠벨 생명과학 이런 것들 애들 많이 보죠. 캠벨 생명과학. 캠벨 생명과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기본 교과에 해당한다. 재작년까지는 이제 이게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서드 에디션, 그래서 3판으로 바뀌어서 염소 그림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공부하는데 어떤 점들이 어렵느냐라고 하면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난이도보다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 자체를 1학년 때 다 끝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점이 더 오히려 많은 양의 개념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때에는 세포생물학 파트를 공부를 하고요. 이 세포생물학 파트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재학교 대비를 하면서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런 파트들이죠. 그래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 파트들은 비교적 그런 파트들인데 여기서 진행하는 것들은 DNA 부분이라든가 생명공학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DNA 부분 뒤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처음 보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거고요. 용어 자체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용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용어를 다르게 얘기해보면 영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영어 자체는 쉬운 영어로 돼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DNA가 유전물질이다라고 밝혀진 게 1950년도의 실험이고 노벨상을 받은 건 1963년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 파트나 이런 세포생물학 파트는 최근의 학문으로 비교적 아이들에게 익숙한 영어로 돼 있는데 내용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2학기 파트는 동물생리학 파트고요. 내용 자체는 아이들한테 익숙한 부분이에요. 내용은. 그래서 내용 자체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내용들이라서 익숙한 부분인데 대신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 자체는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옛날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 용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전부 다 대부분 라틴어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쪽은 개념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이고 뒤쪽은 개념은 익숙한 부분인데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1학기나 2학기나 어렵게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1학년 커리큘럼 이제 목차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염소책 바이올로지 더 에센셜의 목차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게 유닛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학기 커리큘럼을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러면 유니트 1번, 유니트 2번, 유니트 3번 해가지고 세 부분이 1학기 커리큘럼이고요. 보시면은 The Chemistry of Life에서 생화학 파트라든가 세포, 에너지, 뭐 세포 광합성 이런 파트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DNA에 해당하는 거, DNA 구조하고 복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DNA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유닛 2에 해당하는 거고, 진화의 일부 파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 내용이 1학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꼼꼼하게 출제되는 방식이라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원서를 봐야 되고 원서책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학기 커리큘럼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커리큘럼이고요. 유닛 6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애니멀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동물 생리학 파트예요. 동물 생리학. 그래서 익숙한 용어들이죠. 그래서 뭐 신경계, 내분비계, 그 다음에 근골격계,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리 하면은 순환계하고 호흡계, 뭐 이런 부분들, 면역계 이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에 선행강좌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요런 부분을 되게 지금 뭐 11회차가 됐던 13회차가 됐던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게 될 텐데요. 많은 양을 소화하는 거고요. 저희가 바쁘게 선행진도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학교 시험 문제를 좀 볼까요? 학교 시험 문제를 보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좀 보냐면은 이건 이제 작년 시험 문제고요.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사진들이 지금 너무 조악해가지고 이렇게 PPT로 좀 표시할 만한 건 아니어서, 뭐 문제는 같은 스타일의 같은 구성이다 보니까 작년 문제로 그대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보셔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참고로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그냥 학교 시험 문제니까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는 걸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도 되는 그 시험 문제 구성이고요. 여기는 5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쪽은 7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걸로 지금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7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죠. 분량이 많고요.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고 어디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개념과 학습 능력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40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방식이고요. 문제 유형들도 좀 보면은요. 뭐 아주 간단하게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까요? 22번 문제 이런 거 보면은 객관식 형태로도 돼 있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고르는 문제로도 돼 있고, 단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술형 이런 형식으로도 돼 있는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형식의 형태로 많은 문항수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식도 있고 TF 고르는 것도 있고 채우기, 단답식, 주관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서술형이나 100% 서술형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AP 바이오 2학년 때 AP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잘 안 되네요. AP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식이고 서술형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조금은 좀 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 대한 유형의 이해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답식이나 주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용어를 직접 적을 수 있는 거, 테크니컬 텀이라고 하죠. 영어를 정확하게 숙지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교과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책 읽기. 책을 읽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한과형은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 원서를 읽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겨울방학에 연습을 한 2달 정도만 좀 고생해서 책을 좀 읽거나 이러더라도 책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당연히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강의로 되겠지만 사용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보고 밑줄 치는 교재 이런 것들은 원서,
이런 것들로 진행되겠죠. 칠판의 판서 자체도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영어로 적고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기 노트.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 노트가 작성되지 않으면 이런 용어 자체가 자기 손으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해지니까요. 제 수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일단은 필기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 판서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판서로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필기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겁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생명과학 내신 대비해서 이게 껍데기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가 들어있는데 이 컨텐츠들의 블랭크를 채우는 식으로 해놨어요. 블랭크를 채울 수 있으려면 책의 내용을 읽어야 되고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용어들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학교 교재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따서 일일이 다 제가 손으로 만든 거고요. 이런 교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니크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렇게 복습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랭크 채우기, 복습, 책의 복습 프린트. 네, 글씨가 뭐 이렇게 적혀지는 거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프린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프린트.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까요? 이거 이제 뒤로 가면 없는 건데요. 일단은 적어보면 필기노트, 복습 프린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캠벨 생명과학의 객관식 문제 이런 거를 진행할 겁니다. 이 객관식 문제는 AP 바이오 문제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학교 교과서에서 딸려져 있는 테스트 뱅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뱅크 문제를 객관식으로 푸는 거 해서 네 가지 정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거 보면서 계속해서 요 얘기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 제가 PDF 교과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필요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있다. 네, 시클드 레드 블러드셀 해서 겸형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 책을 읽어야지만 용어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블랭크도 만들어 놨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서 잘 녹화가 돼야 될 텐데 네, 다른 이제 교재죠.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생활사, 맨 처음에 세포의 숙주세포의 어태치먼트 부착되고 페넌트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뭐 라이소제닉 사이클 뭐 잠복기를 가지고 증식하고 그다음에 터져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책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따라와 주면 되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필기 노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복습 프린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숙제로 내주게 된다. 네, 다음 거는 지금 보면은 뭐 연습 문제 자료는 세 가지 종류이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과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객관식 과제의 목적은 가장 간단하게 문제 해석 능력, 즉 요 문장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용어들을 이해하고 이랬으면은 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쉽게 이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도 확인이 됐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문제가 캠벨 생명과학 문제고요. 캠벨 책 문제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흔히 얘기하면 AP 바이오에 해당하는 문제다. 챕터별로 이게 뭐 100문제씩 제가 솔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문제씩.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나눠주면 아무도 해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고 애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 단어나 용어들이나 책을 읽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절제해서 챕터별로 20문제씩 이렇게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제가 솔팅해서 20문제씩 이렇게 숙제가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다음 형태의 객관식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원래 이 존재하고 있는 이 교과서의 테스트뱅크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구입해가지고 애들한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은 이거를 추가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 더 에센셜 3판이죠.
이거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챕터별로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거는 50문제씩 구성이 돼 있어요. 50문제씩. 학교 교과서에 딸려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연습 문제가 대개 10문제 이하로 돼 있고요. 내용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따로 테스트 뱅크에 있는 문제들은 책에 있는 곳곳에 있는 아주 세밀한 내용들까지 문제화돼 가지고 다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밑줄도 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학교 테스트 뱅크 프로그램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매 챕터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테스트는 애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의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식 복습 문제 잘 적힐까요? 주관식 복습 문제 요구에서 필요한 것들 문제 구성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AP 바이오 문제 아까 캠벨 생명과학 문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학교 교과서 테스트뱅크 프로그램 문제 해서 얘네들 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솔팅해 가지고 많지 않아요. 20문제 정도 챕터별로 해가지고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할애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대개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한 학부모님들께서 공통적인 성향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지금 시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제가 요 테스트 점수를 보내드리면 아이들한테 아는 척은 한 번씩 해주시면은 이 생물학 성취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작전회의 좀 맞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아이들을 좀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테스트 문제를 보내드리면 애들하고 뭐 좀 아는 척은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은 책도 좀 읽도록 하거나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개강해가지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마도 요 교과서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음성적이지만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같이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챕터 1장이라도 제가 복사를 해서 애들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구성으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로 보게 되면은요. 네, 이유로 보게 되면 2학기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2학기 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생리 파트, 요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동물생리학 파트를 진행하는 커리큘럼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올해 이게 커리큘럼인데요. 진화의 일부 내용이랑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조직, 그 다음에 뭐 신경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내분비계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어렵지는 않은데 물론 개념도 어려워합니다. 뭐 다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거의 외국어 수준, 외국어죠. 외국어 수준이 아니라 외계어 수준이죠. 외계어. 애들한테. 뭐 사실은 네이티브로 외국에서 자란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계어 수준이라서 2학기 부분에도 분명히 애들한테 이렇게 선행을 해줘야 되는 요구도가 있는 거고요. 대신 이게 여름방학 때 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요거까지 지금 겨울방학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름방학 프로그램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4주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과영은 되게 뭐 연수 프로그램 외국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방학하고 그러죠. 그래서 4주 정도 그 회차가 있으면은 4주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나눠서 주 2회 정도로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미국이나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아이들을 기숙사에 잔류시켜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행 강좌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동영상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상의를 하고요. 아마도 저하고도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더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후로도 더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이제 상의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요구하시나 뭐 또 질의응답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만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저렇게 다양한 방법들, 뭐 카톡이 됐던 아니면은 좀 더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서 한번 중간에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나중에 좀 질의응답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빨리 이거를 촬영을 해서 부모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어쨌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